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 엑셀 전진관입니다. 자, 엑셀에서 썸이프 함수 많이 사용하시죠? 아마 VLOOKUP 함수와 함께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대표 함수 중 하나일 텐데요. 이렇게 자주 쓰는 만큼 오류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썸이프 함수를 사용하면서 직장인이 가장 많이 겪는 대표적인 두 가지 오류의 해결 방법과 자동화 서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썸이프 함수의 기초 사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썸이프 함수는 특정 범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의 합계를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량 밑에다가 썸이프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먼저 조건 범위로는 제품이 입력된 범위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으로는 첫 번째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인수로는 합계를 구할 범위까지 선택해서 함수를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썸이프 함수는 자동 채우기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 참조하는 범위는 보통은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서 입력하는 것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이 수식을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각 제품별로 수량의 합계가 계산됩니다. 자,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합계가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범위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오른쪽 밑을 보시면 합계가 308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본 데이터가 입력된 수량 범위를 똑같이 드래그해서 합계가 308로 올바르게 계산된 거를 검토한 다음에 제출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 조건을 비교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트인 다중 썸이프 시트에 오시면 이렇게 지역과 제품을 만족하는 경우에 수량 합계를 구해 볼 건데요. 그럴 때에는 썸이프 S 함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수량 밑에다가 썸이프 S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로는 수량 입력된 합계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수는 첫 번째 조건인 지역 범위를 선택해서 볼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지역을 볼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는 제품 범위를 볼 거고요. 이 범위에서 이 제품과 같을 때의 합계를 구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시면 서울 지역이면서 C세트인 경우 지금 여기 있네요. 합계가 9로 올바르게 계산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제품을 바꿔볼게요. C세트에서 B세트, A세트 이렇게 바꾸시면 이 지역과 제품을 동시에 만족하는 합계가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자, 하지만 이 썸이프 함수에는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지역이 서울이고 제주이고 세종인 경우에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썸이프 S 함수를 사용해서 먼저 합계를 구할 수량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 범위로는 이 지역 범위에서 첫 번째 조건은 서울이고요. 그 다음은 이 지역 범위에서 제주를 넣어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지역에서 세종인 경우에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가 0으로 계산되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썸이프 함수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 지역 범위에서 서울이면서 제주이면서 세종인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특정 필드에서 여러 개의 항목을 봐야 할 때에는 썸 프로덕트 함수를 활용해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썸이프 S 함수를 사용해서 먼저 합계 범위인 수량 범위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로는 이 지역 범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으로는 이 지역을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이 모두 입력된 이 목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각 지역별로 합계가 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썸이프 S 함수를 다시 썸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해서 묶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괄호를 닫아서 함수를 마친 다음에 실행하시면 이렇게 모든 지역의 합계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은요. 엑셀 2019 이전 버전 사용자는 동적 배열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썸이프 S 함수를 이 지역 목록을 넣어서 입력했을 때 아마 이렇게 첫 번째 셀에만 값이 나오실 겁니다.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해서 묶어주신 다음에 함수를 실행하시면 동일하게 합계를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특정 월의 합계를 쉽게 구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실무에서 이럴 때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날짜 범위가 있을 때 이 범위에서 특정 월의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sumif 함수를 사용해서 이 조건 범위에서 월을 봐야 하니까 이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month 함수로 묶어서 이 날짜에서 월을 추출하고 그 월과 이 값이 같을 경우에 합계를 구하도록 함수를 입력해서 실행하면 아마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면서 입력이 제한되어서 난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합계를 구하실 때에는 이 오른쪽에다가 보조열을 추가해서 month 함수로 월을 추출한 다음에 이 수식을 자동 채우기 위해서 이 월을 참고해서 합계를 많이 구하실 텐데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월의 합계를 구하실 때에는 시작일과 말일 사이의 합계를 구하도록 수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수량 밑에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sumif s 함수를 사용해서 이 월의 합계를 한 번에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를 구할 수량 범위를 선택해서 넣어 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이 날짜 범위를 볼 건데 이 날짜가 크거나 같은 경우를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ND 기호를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이 연산자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작성하는 걸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는 데이터 함수를 사용해서 2025년도에 이 월의 1일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첫 번째 조건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이 날짜 범위의 값이 작거나 같은 경우를 볼 건데요. 이번엔 데이터 함수를 사용해서 2025년도에 이 월에서 1을 더한 그 다음 월에 1이 아니고요. 0을 넣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 월에 1일이 아닌 0일이니까 하루를 뺀 날짜죠. 이번 달의 말일이 계산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실행하시기 전에 이 범위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쭉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각 월별로 합계도 편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팁은 자동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sumif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 조건 목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조건을 하나씩 직접 입력해서 준비하시거나 또는 이 조건 범위에 있는 값들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있는 중복된 항목 제거 기능을 사용해서 고유값만 따로 만든 다음에 sumif 함수를 작성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엑셀 2021 이후 버전을 사용 중이실 때에는 unique 함수를 사용해서 sumif 자동 보고서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지역 밑에 있는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unique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이 지역 범위에 있는 고유값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수량의 합계는요. sumif s 함수를 사용해서 이 수량 범위의 합계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이 조건 범위에서 특정 조건을 선택해서 합계를 구할 텐데 엑셀 2021 이후 버전부터는 분산 배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입력된 시작 셀 뒤에다가 해시 기호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분산 범위를 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 모든 지역의 합계가 한 번에 계산되고요. 한번 이 지역을 추가해 볼까요? 여기 있는 이 서울을 수원으로 바꾸거나 또는 제주 대신에 판교 이렇게 값을 바꾸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자동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M365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이시면 여기에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행범위 그리고 값범위 그리고 집계 방식을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요. 또는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시면 복잡한 함수 없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필터링되는 보고서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충 강의 시트와 영상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